천안도시공사가 최근 여름 물놀이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고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붙고 있는 가운데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여력 부족으로 돌연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혀 용역사 선정 과정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최근 막을 내렸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행사에 존폐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 결과를 가져왔지만 공정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남수 아산시 의원이 왜곡 보도를 일삼는 아산시 출입 언론사들에게 시정 홍보비를 집행하면 안 된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6월 23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는 매년 여름을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준비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과정에서 공사는 물놀이 시설 설치와 운영, 해체 용역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적이 거의 없는 한 회사가 1위로 선정되는데 결국 이 회사는 선정 이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용역 입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 4월 말 야외 물놀이장 설치 운영 해체 용역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이 용역은 약 5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종합운동장과 도설광장 내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해체까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격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됐고 여기에서 선정된 9개 업체들이 지난달 중순 모여 제안 설명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쳐 A라는 업체가 최종 1위를 차지했는데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다수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업체는 물놀이 시설과 관련한 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였음에도 일부 평가위원들의 점수는 A 업체에 거의 몰아주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저희 그냥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입찰 경험들이 많은데 한 10년 넘게 하면서도 이런 점수는 뭐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를 그렇게 주는 심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업체들도 다 요거는 말이 좀 안 된다. 실제 천안TV가 입수한 평가표에도 A사는 4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점수를 받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된 후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1위였던 A사가 도시공사와 협상 도중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며 중도에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권은 2순위였던 업체로 자동 승계됐고 도시공사는 이곳과 나머지 협상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순위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나 봐요. 그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결국엔 사업 그 1순위 업체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운영할 시설물 설치 능력,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본인들이 부족했는지 힘들었는지 결국엔 본인들이 포기한다고. 도시공사 측은 이번 일을 겪은 후 향후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점수 배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평가위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의 차이가 현재는 크게 없지만 이 역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 공공기관의 용역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닷새간 35만 명이 다녀간 이번 박람회는
문화와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K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행사 후 일부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박람회 존폐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는 일부 시민들의 비판에도 부딪혔습니다. 박람회를 준비한 시 당국도 내부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던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5일간 무려 3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끝난 후 행사의 존폐 여부를 두고 지역 정계에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00억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은 K컬처 박람회에 있어 시민은 뒷전이었다면서 외지인 배불리기에 세금을 퍼붓는 행정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합세해 전임 박상돈 시장의 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박람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제 이번 구대의에 들어오면서 복지문화위원회 전반기 이 예산 올라올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나 시민들하고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친 K컬처잖아요. 전임 박상돈 시장 공약 사업으로 시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은 주최 측도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분명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발생한 주차 관련 문제, 전시 콘텐츠에서의 구성도 다소 분산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시 부분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하시지만 무작정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내년에 또 이걸 한다면 천안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또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판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문 의원은 이번 박람회 당시 개폐식은 물론 주요 전시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 행사장에 직접 나와 실상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사장에는 와보지도 않고 존폐 여부를 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천안시는 행사 종료 후 박람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정비와 평가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행사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 속에 정권 교체의 희생양처럼 전락한다면 그간 쌓아온 준비와 앞으로의 기능성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K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을 약속했고, 박람회에서 보여줬던 K-팝이나 웹툰, 뷰티 등의 콘텐츠는 바로 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행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기보다 더욱 내실화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느냐고 이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말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최근 유력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76.6%의 찬성 의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이 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지천 기후 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천댐 지역협의체의 요청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지 반경 5km 내 청양군, 부여군 4,506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방문 방식의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1,524세대가 응답한 가운데 이 중 76.6%인 1,167세대가 댐 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청양군에서는 866세대 중 670세대가, 부여군에서는 658세대 중 497세대가 찬성 의견을 밝혔는데, 찬성 이유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해소, 지역발전 기대 등의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방법과 결과를 놓고 반대 대책위 측과 지역 정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지천댐 강행을 위한 요식적인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천댐 반대 대책위 역시 조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도 그 조사요원이 왔거든요. 조사요원이 대놓고 찬성에다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해요. 조사요원이 찬성에다 동그라미 하라고 하면 반대이지만 찬성에다 동그라미 한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을도 얘기 들어보면 찬성에다 동그라미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반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발표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일고 있는 공정성과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설문 결과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충청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지사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촌어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서해지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충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공단은 지사 설립 추진과 함께 충남 발전에 기여하는 데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지사는 이제 본사에서 직접 관할하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충남도에 사업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중요한 어촌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 현장하고 밀착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관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양해 말씀드리고 도와주신 충남도 홍성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의 본사 이전 유치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던 충남도는 올해 2월 선지사 유치 후 본사 이전 전략으로 선회했고 그 첫 결실을 이번에 맺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지사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어촌어항공단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공단으로 전환시킨 연이 있는 기관입니다. 충남과 인연이 깊은 우리 공단이 서해안의 중심 도시인 내포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도는 이번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점진적으로 이전시켜 내포 신도시의 행정 기능과 정주 여건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건의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수 아산시의원은 홍보 담당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 행태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시 당국에서도 이러한 언론들에게 언론 홍보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전남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장이 일부 지역 언론의 왜곡된 보도 행태에 날을 세우며 집행부에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희정 홍보비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윤리 현장과 편집 강령 등을 무시한 채 허위, 왜곡 보도한 일부 언론에게 있어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과 언론의 유착관계만 키울 수 있다며 왜곡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닌 작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기자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의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몰상식한 이런 기자, 윤리 헌장과 편집 강령을 망각한 기자, 이런 사람을 또 기자라고 인정합니까? 가짜 뉴스, 왜곡 뉴스,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기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또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료를 과다 지급하고 이것이 홍보 담당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의회가 있다면 우리 아산 시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펜이 칼보다 무섭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쓰는 기자, 이건 기자가 아니라 작가다. 전남수 위원장은 그간 홍보담당관실이 시정 홍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의 행정이 타 지자체보다 앞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정장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함께 이를 진행하는 대여 업소가 이웃한 천안에 위치해 있어 시 당국의 세심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명노봉 아산시 의원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등을 돕기 위해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는 천안에 위치한 정장 대여 전문점과 아산의 한 곳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명노봉 의원은 일자리 경제과소 간 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산의 청년들이 왜 천안까지 가서 정장을 대여해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천안 슈퍼갤러리가 대여업체 선정된 이유는 영업시간이 길고 품목도 많아서 이거 선정, 슈퍼갤러리가 최초 선정이 됐고 그 후에 아산 이슈태그램이 추가로 선정된 겁니까? 맞습니다. 아산 지역에 있었으면 더 편하겠다는 접근성 때문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에는 전문 정장 전문 대여 업체가 인스타그램밖에 없다. 네,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 측은 천안의 업체가 품목이 다양하고 상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아산의 업체는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이 상시 상주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 아산에 60g을 이제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매번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약제에 의해서 언제 방문하겠다 하면 그러면 문을 열어줘서 그 대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슈트 갤러리는 완전 오픈되어 있어서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명 의원은 천안의 업체가 의상 보유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산시의 청년 정책인 만큼 아산 내 대여처를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행정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시는 정장 대여 사업 외에도 면접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을 병행해 추진 중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가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고 두 곳의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1억 2천만 달러, 한화 1,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 10개 시군 단체장 및 29개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안에 투자를 하기로 한 두보산업, 성신종합유통 등을 비롯한 회사들이 각각 도내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등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충남도는 또 미국 에어프로덕츠, 인도의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의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에어프로덕츠는 천안에,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는 공주에 각각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천안 한들문화센터가 23일부터 임시휴장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한들문화센터는 최근 있었던 제77회 충남도민체전 준비 및 시설 개보수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번에 주요 설비에 대한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천안도시공사는 이번 개보수 기간 동안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노후시설 교체, 여과기 설비 전면 교체, 수심 안전판 재설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신강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줄곧 계약 해지를 주장해오던 지식산업센터 천안 자이타워의 수분양자들이 지난 17일 천안시청 앞에 모여 천안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행정의 무책임이 피해를 키웠다면서 자이타워 관련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천안시가 사태 수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천안시가 36홀 규모의 유관순 파크 골프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6일 백석동에 자리한 유관순 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열고 약 한 달간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달 14일까지 진행될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시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순 파크 골프장은 98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매립장 상부 5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곳에는 관리 사무실을 비롯해 교육장, 스타트하우스, 쉘터 12개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 파크 골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안TV는 천안도시공사가 추진한 야외 물놀이장 설치 운영 해체 용역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돌연 사업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의 포기 이유는 시설물 설치 능력 부족이었지만 이번 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절차적 신뢰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선 관련 실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업체가 9개 입찰 참여 업체 중 어떻게 1위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평가위원들이 몰아주기식 점수를 줬다는 정황도 천안TV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결국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마침 천안도시공사는 이번을 계기로 배점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천안도시공사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에 그쳐선 안 됩니다. 절차를 지키는 사람들, 즉 평가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함께 담보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사업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입찰, 결과만을 관리하는 평가 구조,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부패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도시공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입찰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며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